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은요.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 한 권으로 끝내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에는요. 가장 먼저 한국어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문법과 어휘 부분을 이번 시간에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법입니다. 자, 이 문법을 공부할 때는요. 문제를 같이 풀면서 여러 가지 문형, 문법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요. 어제 모임에 왜 안 왔어요? 라고 묻고 있고요. 미안해요. 못 갔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왜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왜라고 질문을 했기 때문에 대답은 당연히 이유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요. 여기에 바로 이 이유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유를 나타내는 문형, 문법이 들어가면 되겠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유를 나타내는 문형, 문법을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야근해도, 야근하도록, 야근하자마자, 야근하느라고가 나와 있는데요. 문형, 문법을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야근해도는요. 아오도가 들어가는 문법인데요. 앞에 있는 말과 뒤에 있는 말이 원인과 결과가 되는데 서로 맞지 않는 결과와 원인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비가 옵니다. 비가 오면 나가고 싶지 않아요. 어디에 가지 않아요. 하지만 학교에 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때요. 비가 와도 학교에 가야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하나 더 살펴보면요. 밥을 먹어요. 그러면 배가 불러요. 그런데 이건 반대. 예상하지 않았던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밥을 먹어도 배가 고파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도록이 나와 있는데요. 도록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한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위해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문을 열어 놓았습니다. 왜 문을 열어 놓았습니까? 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이런 목적이 있는 거죠. 이런 목적을 위해서 뒤에 행동을 했을 때 뭐뭐도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선생님, 왜라는 질문을 했는데 그럼 이유인가요? 아니요. 목적과 이유는 같지 않습니다. 잘 구별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자마자라는 문형입니다. 자, 이것은요. 앞에 있는 행동과 뒤에 있는 행동이 바로 이어질 때 쓰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너무 피곤했어요. 그래서요. 집에 갔어요. 잤어요. 집에 갔어요. 잤어요. 바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집에 가자마자 잤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수업이 끝났는데 너무 배가 고파요. 그래서 바로 밥을 먹었습니다. 수업이 끝나자마자 밥을 먹었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느라고입니다. 느라고는요. 우리가 찾고 있던 이유를 나타내는 문형입니다. 그래서요. 왜 숙제를 못했어요? 이유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친구를 만났어요. 그래서 숙제를 못했어요. 친구를 만나느라고 숙제를 못했어요. 이런 식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정답은 4번 야근하느라고가 되겠습니다. 어제 모임에 왜 안 왔어요? 미안해요. 야근하느라고 못 갔어요.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볼 텐데요. 이번에는 종결어미 부분의 퀴즈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보면서 문형 공부를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의 밑줄 친 부분이 맞으면 O, 틀리면 X, OX 문제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이것을 찾는 문제죠. 자, 저 내일 시험이 있지만요. 오늘은 공부를 해야 돼요. 라고 얘기했는데요. 있지만요가 아니라요.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돼요. 여기에
이유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요. 여기에 가장 어울리는 말은 있잖아요. 있잖아요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저 내일 시험이 있잖아요. 오늘은 공부를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것이 알맞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틀렸네요. 자, 민서는 사과보다 귤을 더 좋아한대요. 자, 이 부분은요. 간접화법입니다. 원래는 좋아한다고 해요. 좋아한다고 해요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요. 좀 짧게 줄였습니다. 짧게 줄여서요. 좋아한대요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O가 되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감기 걸린 사람이 많을래요? 자, 을래요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의견을 물어볼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의지를 물어볼 때 쓰는 표현이죠. 그래서 을래요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질문하는 것 많아요. 그냥 보통 질문을 하는 게 맞겠습니다. 역시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둘 중에 어느 것이 맞아요?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자, 선택해 봅시다. 민수가 오늘 좀 아파 보아요. 아까 축구를 하면서 놀던데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픈데 축구를 해요? 아니죠. 아프지 않아요. 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다, 아니에요. 라고 표현을 할 때요. 뭐뭐기는요. 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자, 찾아봅시다. 아프기는요. 이 부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을 봅시다. 오늘 점심은 무엇을 먹을래요? 저는 오늘 김치찌개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뭐뭐을래요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대방의 다른 사람의 의견, 의지를 물어보는 건데요. 자, 그럼 대답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역시요. 을래요로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저는 오늘 김치찌개를 먹을래요.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먹는데요는 언제 씁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접화법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말했어요. 그 말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요. 이럴 때 는데요, 은데요 이런 표현을 쓰죠. 자, 6번을 봅시다. 스티브는 아직 한글을 쓰는 것에 서툴제요, 서툴다면서요. 자, 서툴제요도요. 간접화법입니다. 그런데요. 뭐뭐 읍시다, 뭐뭐 자라고 할 때 청유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서툴제요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서툴다면서요. 다른 사람에게 그 말을 듣고요. 다시 한번 확인할 때 쓰는 말입니다. 역시 간접화법이지만 이미 들은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확인해 볼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서툴다면서요가 더 잘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를 먼저 읽어보면요. 아까 현진 씨가 무슨 말을 했어요? 내일 신청 마감일이라고 잊지 말고 무슨 말을 했는데요. 여기에는요. 현진 씨가 나에게 말했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요. 이런 문형이 들어가면 잘 어울리겠습니다. 그래서요. 자, 여기를 먼저 살펴보면 현진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죠. 현진 씨가 나에게 말했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으세요 라고 한 말입니다. 그래서요. 이 부분은 으라고 해요. 이렇게 간접화법 중에서도요. 명령 쪽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은요. 잊지 말고 신청하래요. 신청하라고 해요가 줄어든 말. 신청하래요가 가장 잘 어울리겠습니다. 자, 여기 찾아보면요. 4번 신청하래요가 있죠.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7번 문제입니다. 자, 이 책은 구성이 가격도 싸서 잘 팔립니다. 여기는 당연히 좋다, 좋다라는 뜻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의 특징, 그것 중에서도 좋은 거 또는 나쁜 것이 들어갔을 경우에는요.
이런 표현들을 쓰게 됩니다. 자, 이것들을 살펴보면요. 뭐뭐고, 뭐뭐은 데다가, 뭐뭐을 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그 여자의 특징은요. 좋은 것을 말해볼게요. 예쁩니다. 그리고 성격도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고라고 연결을 해보면 그 여자는 예쁘고 성격도 좋아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로 뭐뭐은 데다가 그 여자는 예쁜 데다가 성격도 좋아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마지막으로요. 뭐뭐을 뿐만 아니라 많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그 여자는 예쁠 뿐 아니라 성격도 좋다. 자, 이게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두 가지 좋은 점을 얘기할 때 또는 두 가지 나쁜 점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죠. 자,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요. 책은 구성이 좋다. 가격도 싸다. 이 두 가지 좋은 점을 이야기할 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고를 보면 이 책은 구성이 좋고 가격도 싸서 잘 팔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책은 구성이 좋은 데다가 가격도 싸서 잘 팔립니다. 세 번째는요. 이 책은 구성이 좋을 뿐 아니라 가격도 싸서 잘 팔립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답을 찾아봅시다. 이 책은 구성이 좋다. 좋은 데다가 이렇게 두 번째 표현을 썼네요. 좋은 데다가가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이 책은 구성이 좋은 데다가 가격도 싸서 잘 팔립니다. 이렇게 하면 문장이 자연스럽습니다. 자, 다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지금 버스가 끊겨서 택시를 타다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요. 어떤 문형이 나오면 좋을까요? 자, 이번에는요. 먼저 문형 설명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뭐을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하나는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어떤 상황에서 다른 방법이 없고 이 방법만 써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때 뭐뭐을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근처에 서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책을 살 수 없어요.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가 있어요? 인터넷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요. 인터넷으로 사는 방법만 있어요. 라는 뜻으로 근처에 서점이 없어서 책을 인터넷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너무 졸려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방법 하나만 있어요? 커피를 마셔야 돼요. 커피는 몸에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네요. 라고 표현할 때 너무 졸려서 커피를 마실 수밖에 없어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뜻은요. 당연하다, 당연한 결과에 쓰는 표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아주 멋있습니다. 그리고요. 성격도 좋아요. 그러면 그 사람 인기가 좋습니까? 인기가 많습니까? 네, 당연하죠. 당연한 결과입니다. 자, 여기를 봅시다. 그 사람은 멋있고 성격도 좋아서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당연히 인기가 많아요 라는 뜻입니다. 당연한 결과일 때 뭐뭐을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자, 다른 예문을 하나 더 볼게요. 공부를 안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당연히 시험에 떨어지죠. 당연한 결과입니다. 공부를 안 하면 시험에 떨어질 수밖에 없지요. 떨어지는 것이 당연하지요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로 돌아가서요. 버스가 끊겼습니다. 택시를 타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라는 의미로 자, 우리 첫 번째 뜻을 적용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는요. 택시를 탈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를 볼게요. 코를 골면서 자는 걸 보니 지연이가 참 피곤하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어떤 문형이 어울리는지 봐야 되는데요. 이것도 역시 먼저 문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본이 다음에요. 까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는요. 이유, 근거, 원인 같은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유나 근거를요. 뭐뭐 는 것을 보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니까, 니까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고요. 까는 생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랍니까? 추측,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봐요. 이런 추측들이 나오는 그런 표현들이죠. 자, 봅시다. 추측은요. 뭐뭐인 것 같다, 뭐뭐나 보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요. 사람들이 우산을 들고 있는 것을 보니 비가 오나 봐요. 비가 오나 봐요 라고 추측을 했는데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사람들이 우산을 들고 있는 것을 봤어요. 자, 여기가요. 이유, 근거가 되겠죠. 그리고 추측을 했습니다. 하나 더 봅시다. 민수 씨가 기분이 좋은 걸 보니 시험을 잘 봤나 봐요. 시험을 잘 봤나 봐요. 시험을 잘 본 것 같아요. 추측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기분이 좋은 것을 봤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사람은 친구가 많은 걸 보니 성격이 좋은가 봐요. 그 사람은 성격이 좋은가 봐요. 왜요? 무슨 이유로, 무슨 근거로 말했습니까? 그 사람은 친구가 많아요. 이런 근거가 나올 때 뭐뭇을 보니, 뭐뭐은 걸 보니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문제로 돌아가서요. 코를 골면서 자는 걸 봤습니다. 이게 이유가 되겠고요. 이렇게 추측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뒤에는요. 추측을 나타내는 말이 오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여기서는 피곤한가 보다 피곤한 것 같아요. 이 문형이 가장 잘 어울리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봅시다. 비가 이렇게 쏟아지는데 낡은 있어서 다행이에요. 우산이네요. 우산이 있다 라는 말이 나오면 되겠는데요. 자, 낡은 우산은 좋아요? 가장 좋습니까? 아니요. 낡은 우산보다 좋은 우산이 더 좋아요. 그런데 지금 낡은 우산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니지만 있어요. 그래서 괜찮아요. 가지고 있어서 다행이에요 라는 말을 쓸 때요. 이나마를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나마를요. 우리 교재에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할 수 없이 허용하거나 양보함을 나타낼 때 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편하게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있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시설이 좋지는 않지만 이 집이나마 구해서 다행이다. 집을 구하고 있는데 시설이 좋은 집이 있고 시설이 좋지 않은 집이 있어요. 하지만 시설이 안 좋은 집이 있으니까 다행이다. 이 집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아니지만 이 집이 있어서 다행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보태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주고 싶습니다. 이런 뜻인데요. 내가 큰 돈이 없어요. 하지만 작은 돈이 있습니다. 이 돈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큰 돈은 아니지만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습니다. 더하고 싶습니다. 이럴 때 이나마를 씁니다. 자, 문제로 돌아가서요. 비가 와요. 비가 아주 많이 옵니다. 쏟아진다고 했습니다. 좋은 우산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낡은 우산, 안 좋은 우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어서 다행이다 라고 얘기할 때요. 우산 이나마라고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이것과 비슷한 표현으로요. 이라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산이라도, 우산이나마 둘 다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번 문제입니다. 글을 잘 쓰는 책 읽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여기는 글 잘 쓰는 사람, 글을 잘 쓰는 사람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자, 이것도 먼저 문법, 문형을 먼저 생각하고 문제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자, 치고라는 문법이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첫 번째로는 기준을 정할 때 쓰는 말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가 키가 175 정도 됩니다. 커요? 아니면 작아요? 자, 어떤 기준을 갖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키가 175cm인데 중학생입니다. 그러면 아주 크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중학생 치고 키가 큰 편이에요. 중학생이라는 기준에서는 큰 편이죠. 자, 그런데 똑같이 남자가 175cm입니다. 커요? 작아요? 자, 그 사람은 농구 선수입니다. 아주 작네요. 키가 작아요 라고 할 수 있죠. 그 사람은 농구 선수 치고 키가 작은 편이에요. 똑같이 175cm인데 중학생이라는 기준을 놓고 보면 커요. 그런데 농구 선수라는 기준을 놓고 보면 작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죠. 자, 하나 더 봅시다. 17 곱하기 17은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계산해 보세요. 자, 이런 답인데요. 유치원 수학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어려운 문제죠. 유치원 수학 문제 치고 아주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편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가 대학교 수학 문제입니다. 대학교 수학 문제 치고는 너무너무 쉬운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치고의 첫 번째 뜻은요. 어떤 기준을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뜻은 뭘까요? 두 번째 뜻은요. 모두 다 어떻다라는 뜻입니다. 예문부터 살펴볼게요. 자,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다 책을 읽어요 라고 얘기하면 조금 다른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성공한 사람 치고 책을 안 읽는 사람이 없어요. 자, 여기를 보면 뭐뭐 치고 여기가 주어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부정이 이렇게 들어가면요. 모두 다 그것을 한다. 모두 다 어떻다라는 뜻이 됩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다 책을 읽어요. 성공한 사람 치고 책을 안 읽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부정이 들어가서 모두 다 긍정, 그렇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하나 더 봅시다. 한국 사람들은 모두 김치를 좋아해요 라고 얘기했는데 한국 사람 치고 김치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요. 여기서는 글을 잘 쓰는 사람은 모두 다 책 읽기를 좋아합니다 라는 의미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사람 치고가 들어가면 되겠죠. 글을 잘 쓰는 사람은 책 읽기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 여기 싫어하느니 안이라는 부정이 들어가는 안 좋아하는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책 읽기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사람 치고. 자, 다음은 이 문은 오래되어서 잘 열다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겠는데요. 약간 다른 형태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다라고 하는데 이 문의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이렇게 피동, 당하는 느낌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피동사를 잠깐 알아볼게요. 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문을 열다고요. 문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문이 어떻게 됩니까? 열리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자, 문을 닫다 반대를 얘기하면 문이 닫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선생님, 리도 들어가고 히도 들어가네요. 네, 다른 것도 들어갑니다. 뭐가 들어가냐면 이, 히, 리, 기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피동의 형태, 그러니까 당하는 형태를 만들게 되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 히, 리, 기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런 표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다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컴퓨터를 쓰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컴퓨터의 입장에서 보면 컴퓨터가 쓰이다, 이가 들어갔죠. 문을 닫다, 방금 얘기했습니다. 문이 닫히다 라고 얘기하고요. 과일을 팔다, 과일의 입장에서는요. 과일이 팔리다가 되겠고요. 도둑을 쫓다, 경찰이 도둑을 쫓아요. 그런데 도둑의 입장에서 보면요. 쫓기다, 이렇게 기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문제로 돌아옵시다. 이 문은 오래되어서 열다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죠. 요거는 리를 사용해야 되겠네요. 열리다, 열리지 않아요. 2번이 답이 되겠네요. 리가 여기에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문법 문제 8개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휘가 남아 있습니다. 어휘 문제 4문제만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흐엉 씨의 아들은 이번 대학교 시험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 시험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당연히 합격하다, 불합격하다 이야기가 나오겠죠. 시험에 합격해요. 시험에 불합격해요. 자, 그런데 합격, 불합격의 다른 표현들을 조금 보고 가겠습니다. 시험에 합격하다는요. 시험에 붙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시험에 불합격하다는 시험에 떨어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시험을 볼 때 어떤 음식을 먹습니까? 찹쌀떡을 먹죠. 찹쌀떡은요. 이렇게 탁 던지면 여기에 붙어요. 붙다. 방금 제가 붙다와 합격하다가 같은 말이라고 했는데요. 자, 이런 음식의 특징, 이런 음식의 성격 때문에 시험을 볼 때 찹쌀떡이나 엿 이렇게 잘 붙는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미역국을 먹으면 안 되죠. 미역국을 먹으면 너무 미끄럽다. 미역이 이렇게 미끄러우니까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역국을 먹지 않고 찹쌀떡 또는 엿 이런 것들을 먹습니다. 자, 그래서요. 흐엉 씨의 아들은 이번 대학교 시험에 합격하다, 붙다, 불합격하다, 떨어지다 이런 것들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겠는데요. 자, 여기 있습니다. 합격했다.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12번 문제를 봅시다. 수지 씨는 물을 항상 절약하는 습관이 있다. 자, 여기는요. 반대말, 반대 의미를 가진 말을 찾는 부분인데요. 자, 절약하다에 반대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 이것은요. 먼저 어휘를 정리하고 다시 문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절약하다, 아끼다의 반대 의미는요. 낭비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절약하다는 아껴서 쓰는 것, 조금씩 쓰는 거고요. 낭비하다는 마음대로 쓰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동사로는 절약하다, 아끼다, 낭비하다가 있는데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검소하다와 절약하다는 비슷한 말입니까? 네, 비슷한 뜻이 있는데요. 동사와 형용사 이 부분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품사가 다른 거죠. 동사로는 절약하다, 아끼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형용사로 표현하게 되면 검소하다가 되고요. 반대되는 의미로는 사치스럽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묶어서 세트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금방 풀 수 있겠죠? 절약하다의 반대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낭비하다입니다. 4번이 답이 되겠네요. 11번을 봅시다. 가지와 같은 보라색 채소들은 건강에 이롭다라고 했는데요. 이롭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먼저요. 이롭다의 반대는 해롭다인데 뭐라고요? 둘 다 모르는 말이에요. 더 쉽게 얘기하면 이롭다는 좋다라는 말이고요. 해롭다는 나쁘다라는 말입니다. 어디에 좋다, 어디에 나쁘다라고 얘기할 때 이롭다 또는 해롭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좀 더 얘기하면 도움이 된다는 것이 이롭다고요.
해가 된다, 나쁜 것이 된다라는 말이 해롭다입니다. 자, 예를 들면 어떤 음식을 먹으면 건강해집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 음식은 건강에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음식은 건강에 이롭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음식은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좀 다른 말로는요, 담배는 건강에 해롭다, 나쁘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해가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좋다라는 말이 이롭다고요. 나쁘다라는 말이 해롭다 이렇게 연결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문제를 보면 이롭다의 반대 의미를 찾는 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몇 번이 되겠습니까? 나쁘다가 되겠죠. 비슷한 말로는 해롭다가 되겠죠.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봅시다. 방학 기간에는 공항이 매우 복잡하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공항에 방학 기간에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아주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방학에는 공항에 사람이 아주 많다. 그걸 복잡하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러면 이거의 반대 의미를 찾아야 되니까 사람이 적다라는 말을 찾아야 될 텐데요. 자, 먼저 어휘부터 정리를 할게요. 사람이나 차가 많다라고 할 때는 복잡하다, 붐비다 라고 얘기하고요. 반대 의미로 사람이나 차가 적다라고 얘기할 때는 한가하다, 한산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한가하다, 한산하다 이런 식으로 반대 의미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첫 시간 여러분과 함께 문법과 어휘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읽기 부분을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